상상해보세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편안한 장소인 침대에 누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공간에서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숨소리를 죽인 채 손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말이죠. 1912년 6월 10일 미국 아이오와주의 평화롭고 작은 마을 빌리스카. 하룻밤 사이에 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했습니다. 성인 2명 그리고 6명의 어린아이들. 총 8개의 생명이 도끼 하나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범인은 집에 침입하기 위해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 가족들이 교회에서 돌아오기 전 다락방에 숨어 그들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용의자가 거론됐지만 진범은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빌리스카 도끼 살인 사건.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오늘 밤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빌리스카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2,000명 남짓,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죠. 그 중심에 조사이어 무어 가족이 있었습니다. 조사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들에겐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죠. 11살 허먼, 10살 캐서린, 7살 보이드, 그리고 막내 5살 폴. 1912년 6월 9일 일요일 저녁, 마을 장로교회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어 가족은 당연히 참석했죠. 아이들은 무대에서 재롱을 부렸고 교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밤 무어 가족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웃집에 살던 스틸린저 자매, 8살 리나와 12살 아이나가 무어 가족의 딸 캐서린과 더 놀고 싶어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거죠. 저녁 9시 30분경 행사가 끝나고 8명의 일행은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걸어갑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마을은 고요했죠. 집에 도착한 그들은 현관문을 잠그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문을 잠글 때 이미 집안 깊숙한 곳에 악마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시간은 자정을 넘겨 6월 10일 새벽으로 흘러갑니다. 검시 결과에 따르면 살인은 자정과 새벽 5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다락방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어 씨의 집 뒷마당에 있던 도끼가 들려 있었죠. 그는 먼저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가장 조사이어 무어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범인은 도끼날이 아닌 도끼의 뭉툭한 뒷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조사이어는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부부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범인은 이제 아이들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4명의 무어 아이들이 자던 방, 그리고 손님으로 온 스틸린저 자매가 자던 1층 방. 범인은 방을 옮겨다니며 곤히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대로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웃집이 살던 메리 패컴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시끌벅적해야 할 무어 씨 집이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이죠. 커튼은 굳게 닫아친 채 닭들은 밥을 달라고 울어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메리 할머니는 조사이어의 형 로스 무어에게 전화를 겁니다. 달려온 로스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스가 1층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 위에 2명의 소녀 스틸린저 자매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로스의 비명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고 곧이어 도착한 셔관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 모두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8명 전원 사망,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의사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단순한 살인 이상의 기괴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범인의 잔혹성입니다. 검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는 첫 번째 가격으로 이미 사망했거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이었던 조사이어 무어와 2명의 방문객 소녀 리나와 아이나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범행 도구인 도끼는 스틸린저 자매가 발견된 1층 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끼에는 피와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었죠. 둘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인의 행동들입니다. 범인은 살해 후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과 유리를 천이나 옷가지로 가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웠거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비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심지어 피해자들의 얼굴도 침대보나 옷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셋째,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입니다. 1층 방에서 베이컨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8명을 무참히 살해한 후 부엌으로 내려가 베이컨을 꺼냈고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도끼 옆에 두고는 스틸린저 자매 중 한 명의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현장 감시 결과 범인은 살해 후 부엌에서 피 묻은 손을 씻고 아주 여유롭게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범인이 다락방에서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됐는데 이는 그가 가족들이 잠들기를 꽤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을 증명했죠. 작은 마을은 공포와 분노로 뜰끓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수백 명의 구경꾼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1912년 당시의 수사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구경꾼들에 의해 완전히 훼손되었고 중요한 증거들은 발자국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냄새를 추적하기 위해 데려온 블러드하운드 개들은 수많은 사람의 냄새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수많은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떠돌이 불황자부터 시작해서 무엇이와 사업적으로 얽힌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용의자 1, 프랭크 존스. 그는 아이오와주의 성원의원이자 마을의 유력자였습니다. 조사이어 무어와는 사업적 라이벌이자 정치적 앙숙이었죠. 무어가 존스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큰 성공을 하자 존스가 이걸 시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존스가 직접 살인을 하진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사주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설 탐지는 존스가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권력자가 배후에 있다는 음모론은 마을을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용의자 2, 린 조지 켈리 목사. 그는 사건 당일 밤 교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방문 목사였습니다. 키가 작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됐죠. 그는 사건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는데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빌리스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체는 발견되기도 전에요 말이죠. 나중에 그는 경찰에 자백 편지를 보냅니다. 신이 나에게 악마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경찰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관심받고 싶은 허연증 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 크롬줄리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용의자 3, 윌리엄 맨스필드. 그는 당시에 활동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왜 그가 유력할까요? 빌리스카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미국 중부 전역에서 도끼를 이용한 일가족 몰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 캔자스, 일리노이.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기차 선로 뒤쪽에 있는 집을 타겟으로 삼았고 도끼를 사용했고 거울을 가렸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덮어놓은 시그니처 행동들까지. 윌리엄 맨스필드는 이러한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실제로 빌리스카 사건 당시 그가 근처 지역에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 그리고 당시 주간 공조 수사 시스템 부재 때문에 그는 빌리스카 도끼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지만 끝까지 빌리스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는 기차를 타고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며 죽음을 몰고 다녔던 기차 살인마였을까요? 수년간의 수사, 수많은 용의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서로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 하지만 결국 빌리스카 도끼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8명의 장례식 날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특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난 6아이의 죽음은 너무나 큰 비극이었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집은 여전히 빌리스카 마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는 고스트 스팟이 되었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거나 기이한 현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범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방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